네, 다음은 한남대 교수님이신 이형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 박정호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이형우입니다. 국교육 의결사항에 보면 핵심 단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입니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발표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이 충분히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본 것들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요,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 해설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되 성전환 조기 발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랬는데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개념적 이해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개념적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 논리를 가지고 나중에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행동 교정입니다. Behavior modification. 근데 처음에 심리학을 배우시면 이제 학습 이론이 있는데요. 학습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 그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처벌과 상벌을 줘가지고 어떤 행동을 계속 나오게 한다는 그런 이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조건화부터 해가지고 파블로프의 개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개념적 이해를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이론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학습 이론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학습에서 중요한 거는 행동 교정입니다. 자, 교육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냐면요,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것은 개념적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온 교육적으로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안내해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전환 조기 성애자와 같은 이 행동들을 막기 위한 그런 추가적인 교육 활동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면 그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지금 이 현 상황과 어떤 아이들의 지적 발달 상황을 고려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추상적 관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피아제의 이론에 따르면 12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개념을 발달시키는 거는요. 근데 보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게다가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냥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호적 의미, 성적 말하자면 강제적 성관계를 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권리가 있는데, 여기 용어 자체만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런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때는요,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와 평등 같은 걸 12세 이후에 이해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의 자유가 부당하게 억압했던 경험들을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자유는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를 합니다. 자, 근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설명하려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 경험이 아이들이 있나요? 이거 가르치려고 그 경험을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개념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가르쳐 보면요, 이 개념적 이해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사회과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개념들을 수업 시간에 저는 충분히 설명했는데 나중에 시험 지지를 받아보면, 아니 내가 이렇게 설명했나?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대학생들도 이런 법적 개념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설명해줘봤자 딴짓하다가 나중에 인터넷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거다 오해할 수 있어요. 절대 개념적 이해를 통해서 여기서 말한 이 교육적 안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막는 걸로 접근해야 됩니다. 개념을 이해해서 저절로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거는 이 아이들한테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토리 히긴스라는 심리학자가 회피 동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악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해악을 피해서 하는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기가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회피 동기, avoidance motivation이라고 하고 avoidance regulatory focus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한테 악이 되는 건 싫어하거든요. 내가 해받는 건 싫어해요. 인간의 동기는요, 기본적으로 감정입니다. 인지가 아니에요. 심리 상태는 크게 인지와 감정으로 나누는데 인지보다 감정이 더 우리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담배가 나쁘다는 거는 피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건 인지예요. 나쁘다는 건 인지하지만 그렇다고 담배 끊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그때그때 들거든요. 이 생리적인 현상, 뇌에서, 뉴런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주로 감정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거는 뉴런에서 또 어떤 그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면 거기에 노예가 돼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감정, 행동을 막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감정보다 더 큰 반대의 감정을 일으켜주면 됩니다. 금연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 다 아는데요. 대부분 폐암 진단을 받잖아요. 대부분 담배 끊습니다. 금방.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라는 감정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폐해를 알리는 거, 동성애, 그리고 조기성애, 그리고 성전환, 이런 거 폐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누구처럼 거짓말 안 합니다. 알려진 사실을 그냥 알리면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는요, 여기서 말한 충분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인간의 기억은요, 어떤 정보를 각인, 인코드하고 그것을 스토리지, 저장하고 그 필요한 때에 인출을 해야 됩니다. retrieve. 그런데 그 정보를 각인할 때 아주 강렬한 감정적 경험하고 동반이 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저장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PTSD 아시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거는 기억이 오래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시도 때도 없이 인출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이게 바로 감정의 어떤 기억에 주는 어떤 강력한 보조적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아까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행동을 막는 거는 감정인데 아주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줘서 그것이 내가 동성애나 조기성애나 성전환을 하고 싶을 때 이것이 감정이 확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충분히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거는요, 최대한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극적인 사진을 포함하면 됩니다. 자,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 그럼 에이즈 사진을 보여주면 되고요. 성전환의 신체적 해악, 이거 많을 겁니다. 조기성애로 인한 자궁경부암, 자극적인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담뱃갑에 우리 혐오스러운 사진 붙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부강화. 이게요, 이런 혐오스러운 사진을 붙이면 이미 담배에 이가 긴 사람은 끊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요, 시작하려는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됐습니다. 이건 이제 에이즈고요. 자궁경부암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혐오스러우니까 앞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까 한혜관 대표님께서 원점 타격이라고 하셨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가니까 해탈을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의 영토였고 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침략을 시작한 겁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으면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 우리의 원래 영토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면서 전쟁을 하면서 절대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베풀 자비는 단 하나입니다. 살려는 들을게. 이상입니다.